단돈 2,000원으로 여러분의 목숨과 맞바꾸시겠습니까? 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길게 줄을 설 필요도 없습니다.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에 이 간단한 음식 하나로 혈관을 청소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며 남은 인생 동안 병원 관리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대학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수만 명의 뇌졸중 환자를 돌봐온 현직 의사입니다. 수많은 죽음과 이별을 목격하면서 제가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비싼 보약이나 명의의 수술칼이 아니라 매일 아침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 3가지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산책을 하던 김 여사님은 갑자기 천장이 빙글 도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제때 발견되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위기를 넘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이후의 결정이었습니다. 은퇴한 분들에게 완벽하게 들어맞는 간단하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 부모님께만 몰래 알려드렸던 돈 안 들이고 혈관을 20년 젊게 만드는 아침 습관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어렵거나 복잡할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비용은 단돈 2,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이 소중한 정보를 끝까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집의 수도관도 30년을 쓰면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어 물이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하물며 60년, 70년을 쉬지 않고 뛰어온 우리의 혈관은 어떻겠습니까?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혈관 속은 이미 탄력을 잃고 좁아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시간을 정해 놓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폭풍처럼 갑작스럽게 닥쳐와 말하는 능력 걷는 능력, 기억력, 그리고 자존감까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68세 김영자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살아온 우리네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공원을 산책하고 계셨죠.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걷던 중 갑자기 하늘이 빙글 돌고 발밑이 꺼지는 듯한 아찔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잠시 휘청거리며 벤치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김 여사님은 단순히 아침을 걸어서 온 빈혈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빈혈이 아니었습니다. 뇌졸중이 오기 전에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 바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뚫린 것이죠. 다행히 제때 병원에 오셔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지만 의사인 저로서도 가슴을 쓸어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김 여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뇌경색이 올 뻔한 겁니까?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요? 억울하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혈관이 막히는 것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관이 하루아침에 막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속 혈관도 수십 년간 우리가 무심코 먹은 음식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서서히 찌꺼기가 쌓여온 것입니다. 혈관은 심장에서 뇌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는 피가 부족해져 말라 죽고, 길이 터지면 피가 넘쳐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 같은 의사라 할지라도 더 이상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뇌졸중을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먹는 것만으로도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제 대답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약국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가는 마트 신선식품 코너에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들도 50세 이상에게 매일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 기적의 식품들이 있습니다. 식단 전체를 바꿀 필요도 없고 힘들게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억지로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에 이 작은 음식 하나만 추가하면 여러분은 100세까지 맑은 정신으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어있는 그 구원자를 하나씩 꺼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인 청국장, 즉 발효된 콩으로 첫 번째 습관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이 전통 찌개를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치유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청국장의 강한 냄새를 꺼린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은 농담 삼아 냄새만 맡아도 입맛이 싹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냄새가 진하고 강할수록 우리 몸에는 더 귀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발효 과정에서 청국장은 1580년대 일본 과학자들이 처음 발견한 아주 특별한 천연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효소의 이름은 나토키나제로 혈관 속의 청소부에 비유됩니다. 이 효소의 주된 임무는 혈관 속을 떠돌아다니는 찌꺼기인 작은 혈전들이 덩어리로 커져 뇌혈관을 막기 전에 미리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혈액 속 나쁜 지방, 즉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쉬운 물질을 줄여주고 동시에 혈관벽을 보호하는 좋은 지방의 양을 늘려줍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에 산소가 꾸준히 공급되어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국장에는 유익균, 즉 여러분의 장과 친한 친구인 균들이 매우 풍부합니다. 건강한 소화 시스템은 몸이 영양소를 잘 흡수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과 혈중 지방 조절을 돕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혈관과 뇌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청국장찌개의 특유한 맛이나 냄새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걱정 마십시오. 현재 시장에는 캡슐이나 분말 또는 냄새 없는 환 형태의 청국장 등 편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 어르신이나 바쁜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올해 78세인 박철수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그는 과거에 가벼운 뇌경색을 앓은 적이 있어 늘 재발의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청국장을 먹기 시작하고 걷기 운동과 저염식 식단을 병행한 후부터 그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2년 후 병원에서 실시한 혈중 지방 검사 결과는 완전히 정상이었고 가장 기쁜 소식은 뇌경색이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콩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식단에 꼭 포함시키고 싶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영지버섯입니다. 이것은 결코 낯선 식품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칭송해온 귀한 약초 중 하나입니다. 영지버섯은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신비한 약이라 불려왔는데 이는 세포 노화를 방지하여 나이가 들면서 뇌와 심장이 쇠약해지는 과정을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지버섯은 혈액 속에 쌓인 나쁜 지방 수치를 낮추고 불안정한 혈당을 안정시키며 끈적해진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뇌의 혈액이 더 규칙적으로 공급되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진료실에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선생님 영지버섯을 마셔도 당장 아무런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영지버섯은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진통제가 아니며 마신 직후에 바로 몸이 개운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영지버섯은 우리 몸을 지키는 조용한 문지기와 같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묵묵히 질병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영지버섯은 차로 우려내거나 물을 끓여 매일 물처럼 마시거나 꿀에 타서 드시면 쓴맛을 줄이고 더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뇌를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식습관이 예방을 위한 기초공사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습관은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혈관의 노화는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에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을 대비해야 합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찾아와서 단 한순간에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되찾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학계에서 골든타임 3시간이라고 부르는 아주 짧은 시간만이 주어집니다. 저는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인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 자신이나 곁에 있는 배우자가 갑자기 뇌졸중 증상을 보인다면 첫 3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사실 뇌졸중은 즉시 생명을 앗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여러분이 지체하기를 기다립니다. 단일분만 늦어도 뇌 속에 200만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영원히 사라집니다. 1시간 늦으면 반신불수나 언어장애의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골든타임 3시간을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걷고 말하며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문은 거의 닫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조기 발견과 올바른 대처는 여러분의 손에 쥔 생사의 칼자루와도 같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기계나 의료 장비 없이도 가능한 극히 간단한 검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얼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식사 도중에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만약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처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안면 근육의 피로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팔다리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 위로 들어보세요. 만약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들 수 없거나 스르르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뇌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셋째, 언어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멍한 표정을 짓는다면 그것은 뇌가 산소 부족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증상을 하나라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전화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늘로 손을 따는 민간요법을 찾지 말고 잠깐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기다리지 마십시오.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뇌세포는 더 많이 죽어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깐의 어지럼증이나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나이 들어 생기는 빈혈이나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실제 뇌졸중보다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입니다. 이는 증상이 몇 분간 나타났다가 저절로 사라져 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도둑이 들기 전에 초인종을 한번 눌러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짜 뇌졸중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닥치기 전에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탈출 기회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통계에 따르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거의 40%가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실제 뇌졸중을 겪게 됩니다. 즉 갑자기 눈앞이 커튼이 쳐진 것처럼 흐려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다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노화의 정상적인 징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혈관과 뇌 건강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몸이 주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만이 남을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응급 상황, 대처법이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소화기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애초에 불씨를 만들지 않는 예방수칙이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뇌졸중이 왜 일어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겨우 50세에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어떤 사람은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산책하며 정신이 맑고 건강할까요? 그 답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간과하는 조용하지만 극도로 위험한 원인들에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범인은 바로 고혈압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지만 매일 매시간 조용히 혈관벽을 얇고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처마 밑에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도 갈라지게 됩니다.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의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은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뇌출혈입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식탁 위에서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식사는 처방전 없는 약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로 그 식사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하고 입에는 즐거운 음식이지만 자주 먹으면 뇌졸중 위험을 급증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짠 국물 요리, 기름에 튀긴 음식, 방부제가 많이 든 통조림, 그리고 소시지나 베이컨 같은 가공된 붉은 고기입니다. 특히 짠 음식은 혈압을 높여 노년층 뇌출혈의 제일 원인이 됩니다. 튀김 속의 공업용 지방은 혈관벽을 손상시켜 혈전이 형성될 조건을 만듭니다. 제가 이 음식들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맛있는 즐거움과 평생의 건강한 삶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누구도 매일 저녁 삼겹살 몇 점이나 짠찌개 국물 때문에 병상에 누워 지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약물 복용과 관련된 실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임의로 잘못 복용하거나 좀 나아졌다고 생각되면 복용을 중단하거나 혹은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복용량을 늘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이선희님의 사례를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요즘 몸이 개운하니 이제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할머니는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약을 갑자기 끊자 억눌려 있던 혈압이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마치 팽팽하던 타이어에 공기를 과도하게 주입한 것처럼 결국 터져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걱정한 나머지 약이 부족할까봐 2배로 복용량을 늘려 빨리 혈압을 낮추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뇌까지 혈액을 충분히 밀어 올리지 못해 어지럼증과 실신을 유발하고 많은 경우 급성 뇌산소 부족, 즉 또 다른 형태의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저혈압도 위험한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답은 예입니다. 저혈압은 고층 건물인데 물 펌프가 약해서 위층까지 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뇌는 만성적인 혈액 부족 상태에 빠져 기억력 감퇴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혈압은 높든 낮든 모두 동일한 위험의 양면입니다. 그리고 뇌를 보호할지 방치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올바른 식습관, 적절한 운동, 안정된 심리 상태를 병행하지 않으면 약도 재발이나 악화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돌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잎에만 약을 뿌리고 뿌리에 물을 주지 않고 흙을 가꾸지 않으면 나무는 여전히 시들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도 이와 같습니다. 오래 건강하려면 뿌리, 즉 일상적인 생활 습관과 올바른 약 복용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과 운동,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그저 머릿속의 짐일 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피와 살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가 직접 뇌졸중을 막는 하루 24시간, 생명의 시간표를 짜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표는 제가 제 부모님께 적어드린 것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이 흐름에 몸을 맡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루 중 뇌졸중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수분 섭취 없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혈액은 가장 끈적끈적해져 있고 혈압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생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자던 혈관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손발을 꼼지락거려 혈액순환의 시동을 건 뒤 이불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 물 한 잔이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윤활유가 됩니다. 그 다음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가 말씀드린 패스트 법칙을 기억하며 웃어보십시오. 양쪽 입꼬리가 대칭으로 올라가는지 확인하고 오늘도 내 뇌가 건강하게 깨어났구나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침 식탁에는 반드시 청국장이나 나토를 올리십시오. 꼭 찌개로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생청국장을 김이나 채소에 싸 드시는 것이 효소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 아침 식사가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점심과 오후 시간은 활력의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바로 눕거나 텔레비전 앞에 앉지 마십시오. 이때가 혈당이 가장 빠르게 오르는 시간이며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바뀌어 혈관에 쌓이는 때입니다. 거창한 운동복을 입을 필요 없이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20분에서 3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십시오. 햇볕을 받으며 걷는 이 시간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우울감을 날려버리며 혈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걷다가 숨이 조금 차오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긴다면 제가 알려드린 478 호흡법을 기억하십시오. 4초간 들이마시고 7초간 참고 8초간 내뱉는 이 호흡은 흥분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즉시 안정시키는 천연 안정제입니다. 저녁 시간은 휴식과 치유의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되도록 가볍게 하시고 특히 짠 음식은 절대 피하십시오. 밤사이
혈압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영지버섯 차 한 잔을 드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이 차는 혈액의 흐름을 차분하게 만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손발이 저리지는 않았는지, 머리가 띵하지는 않았는지 살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짜드린 이 시간표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한 달이 됩니다. 이 루틴이 습관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뇌졸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쌓여 건강한 100년, 인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일 아침에 마실 물 한 잔을 머리맡에 준비해 두는 것으로 이 위대한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물 한 잔이 나비 효과가 되어 여러분의 노년을 병상이 아닌 활기찬 여행지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작은 실수처럼 보이는 것들이 평생을 대가로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후회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약하고 제 진심을 담아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일이 아니라, 이번 설날이 아니라, 의사가 고개를 저을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들부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할 3가지 핵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째, 올바르게 먹기입니다. 청국장과 영지버섯, 그리고 등푸른 생선과 채소같이 혈관을 청소하는 식품을 선택하십시오. 짠, 음식과 술, 그리고 튀긴 음식은 멀리 하십시오. 둘째, 가볍게 운동하기입니다.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20분씩 걷기, 기지개, 켜기, 그리고 틈날 때마다 하는 심호흡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뇌 훈련하기입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글을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많이 웃으십시오. 모든 웃음은 뇌와 심장, 모두를 위한 최고의 운동입니다. 저는 이 말들을 단지 보건 분야 종사자로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자식으로서,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안타깝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을 수없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린 후에야 후회하지 마십시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쓸 걸 하고 가슴을 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단순히 기계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고귀한 역사입니다. 이제는 그 몸이 대접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거나 현재의 삶의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부디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매 식사를 함께하는 배우자, 가족 중에 형제자매, 또는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졸중의 위험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내용을 그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와 따뜻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건강한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건강한 것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아래 댓글란에 자신을 위한 약속의 말을 남겨주십시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게 먹겠습니다. 또는 나를 위해 운동하겠습니다. 같은 짧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의지를 다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창에서 서로의 실천 후기를 나누며 응원해 주십시오. 혼자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함께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정보가 유익했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주도적으로 현명하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아프지 않고 살기로 선택한다는 여러분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신 그 헌신의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몸이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병원비 걱정 없는 평온하고 자유로운 시간으로 채워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이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매일 더 충만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가장 진실하고 실용적인 정보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